경상북도가 전라북도와 공동 추진 중인 탄소 산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첫 순서로 3호선의 운행 정보와 가격, 특징 등을 알아봅니다. 지방비 편성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었던 세계 군인체육대회 예산이 결국 20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KTX 포항 노선 개통 이후 이용객이 당초 예측 수요보다 훨씬 많다며 코레일의 편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가 왔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동안 날씨 때문에 망설였던 봄옷들, 오늘은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10도가량이나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빨래나 세차 계획 미루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빨래 지수는 90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밀린 빨래는 물론 야외 햇볕에 말려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세차 지수도 100으로 오늘 세차장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운동 지수도 70을 보이면서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오늘 건강까지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이틀 뒤면 역사적인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개통을 앞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도시철도 3호선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알아봅니다. 양관희, 권윤수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대구의 남북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팔달교 옆 시원스레 뻗은 레일을 따라 금호강을 가로질러 대구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2009년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에 걸친 시험 운전을 끝내고 이틀 뒤면 공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상으로 달리다 보니 총 사업비는 일반 지하철의 절반가량인 1조 5천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운영비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구 북구 7곡에서 수성구 법물까지 노선 길이는 23.95km, 7곡 경대병원역에서 용지역까지 모두 30개 역을 지납니다. 북구 7곡부터 수성구 법물까지 최단 48분에 도착할 수 있어 승용차로 72분 걸렸던 거리가 24분 정도 단축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은 1,200원, 교통카드는 1,100원입니다. 칠곡 사는 분들하고 저 용지 쪽에 사는 분들하고 아주 그 다니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월당역 하나였던 환승역이 3호선 개통으로 명덕역과 신남역까지 3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대구 어디서든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수송 분할률이 7.9%입니다만은 3호선이 개통되면은 환승 효과와 또 3호선 이용객들로 인한 수송 분담률을 14%로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도. 3호선은 아침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합니다. 이 같은 모노레일 28편이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나머지 시간대에는 7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네, 이번에는 모노레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차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1, 2호선보다 폭과 높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상철인 만큼 대구도시가 잘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창문이 훨씬 더 커졌고요. 열차 사이에 이렇게 통로문을 없애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가와 가까운 구간을 지날 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문이 자동으로 흐려지는데 국내 최초 시도입니다. 모노레일이란 레일이 하나라는 의미로 레일이 2개인 일반 열차나 지하철과 달리 한 개의 궤도빔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국내 처음입니다. 편안한 감과 의자의 색깔,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상쾌한 기분,
내가 마음이 우울하게 되면 여기 이 차를 타게 되면 기뻐질 것 같아요. 모노레일은 고무 타이어가 궤도빔의 세 지점을 감싸안듯이 지지해가며 움직이기 때문에 탈선할 우려가 없으며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열차 천장에는 물을 분사하는 소화 설비가 내장됐고 눈이 오면 빗자루 모양의 제설기가 궤도빔 위에 쌓인 눈을 쓸면서 갑니다. 외국의 모노레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최첨단 시스템들을 많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에 대비해서 고성능 자동 물 분무 소화 시설, 그리고 그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자동으로 작동하는 배연 시설. 초속 70m 풍속과 진도 6.5의 지진에도 열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됐고 최고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내지만 보통 70km로 운행합니다. 3칸의 열차가 한 조로 편성돼 운행하는데 정원은 260여 명이지만 혼잡할 때는 390여 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국내 모노레일 시대에 새 지평을 연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전철을 구상 중인 대전과 광주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 태국 등 해외 도시들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모레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의 차량 내부 공기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도시철도 3호선 차량 내부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측정 항목에서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는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고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로 알려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기준치의 6분의 1, 포르말데히드는 12분의 1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개통 뒤에는 승차 인원이 많은 혼잡 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를 구분해서 공기질을 측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선발 제도는 특별 전형에만 적용되고 해당 대학과 선발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돼 있으며 대학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가 다소 해소되고 지방 학생들의 교육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공을 들여온 탄소 산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탄소 섬유를 자동차 부품 모양에 맞게 자르느라 분주합니다. 탄소 소재의 표면을 광택 처리하는 최종 공정도 이어집니다. 16년 전 탄소 섬유 분야에 뛰어든 이 업체는 최근 정부와 경상북도의 탄소 산업 육성 방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선발 주자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업체들이 자본력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타 사업 분야로 이 카본이라는 소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세계의 어떤 신소재 성장 동력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탄소 섬유로 만든 기타 케이스인데요. 무게는 철의 4분의 1에 불과한 데다가 강도는 철의 10배에 달해 21세기 꿈의 신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의 융복합 탄소 성형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5년간 5천억 원이 투입돼 탄소 융복합 R&D 생태 기반 구축, 융복합 시험 인증센터 등을 통해 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이 사업엔 역시 탄소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전라북도도 참여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탄소 섬유를 통해서 영관 산업이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상용화해서 국내는 말할 것도 또 수출도 될 수 있고 특히 자동차면 새로운 혁신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0년 탄소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47조 원. 연구기관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는 전라북도와 달리 경상북도는 기업 중심의 상용화와 상품화로 차별화된 탄소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5 시장 창출형 로봇 근로사업에 경상북도가 응모한 정수장 및 수조용 수중청소 로봇, 또 소방용 근력지원 웨어러블 첨단 군안 슈트 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최된 세계 물포럼과 연계해 수중청소 로봇이 상용화에 들어가고 이를 통한 수처리 관련 시장 진출도 기대됩니다. 또 소방용 웨어러블 첨단 군안 슈트를 이용해서 30kg 무게의 공기호흡기 2개를 무게감 없이 착용하고 시속 6km로 보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오늘 구미코에서 제17차 세계대표자 회의와 수출 상담회를 실시합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34개 나라 78개 도시에서 온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과 투자 활성화, 청년들의 해외 취업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해외 취업 상담회도 열려 해외로 취업을 하려는 지역의 청년 인재를 현장에서 면접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방비 편성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던 세계 군인체육대회 예산이 결국 20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선수촌 건립 지원과 지방비 전용이 논란 끝에 무산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에 보낸 최종 예산 승인 공문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의 용도를 국제방송신호 제작 등 대회 운영비로만 한정했습니다. 조직위와 경상북도가 줄곧 요구해온 선수촌 건립비 100억 원이 결국 무산된 겁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건 확인을 했던 사항이에요. 운영비냐 선수촌 건립비냐. 문체부는 체육진흥기금의 지방비 전환도 함께 불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기금에서 가져다 쓰려던 지방비 100억 원과 1.6배 비율로 연계 편성된 국비의 집행도 동시에 힘들어집니다. 공동개최 시군의 예산을 지방비로 인정받는 고육지책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로는 200억 원 안팎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경 씨가 2010년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전례가 다시 향후에 생길 이런저런 국제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전체 예산의 20%, 300억 원가량을 맡기로 했던 자체 수익 사업까지 크게 부진한 상태입니다. 개막까지는 불과 5달. 세계 군인체육대회 준비의 난맥상이 슬기롭게 풀릴 수 있을지 개최지 시민들의 초조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어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어울림 한마당도 열릴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에 이어 장애인 유공자 시상식, 축하 공연 순서로 진행되고 시민체육관 야외광장에서도 의료마당과 문화정보마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탈북 학생 교육 지원 사업에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교육 강화와 진로 직업 교육 지원 강화, 교육 지원 기반 구축 등 3대 과제에 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북한에서 자라다 남한으로 온 학생들이 사회적 편견과 언어적 한계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성 진로 검사와 지도 교원 역량 강화 등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의 탈북 학생은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43명, 고등학교 12명 등 모두 97명입니다. KTX 포항 노선이 개통 이후 당초 예측치를 훨씬 넘는 하루 평균 4천 명이 넘게 몰리면서 운행 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 편수가 편도 8편에 운행 간격도 길게는 3시간이나 돼서 이용에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에도 만석에 가까운 KTX 열차가 포항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물밀듯이 빠져나옵니다. 이달 초 KTX 서울 포항 간 노선 개통 이후 포항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8만 5천여 명. 이처럼 승객들은 몰리는데 포항 서울 간 KTX 운행 편수는 하루 8편에 불과하고 운행 간격도 길게는 3시간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 배차 시간 때문에 시간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진짜 훨씬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이용객도 4,400여 명으로 코레일의 당초 수요 예측치를 36%나 초과했습니다. 더구나 포항 서울 노선은 8량씩만 열차가 운행돼 일반 노선과 비교해도 운송 능력이 절반에 불과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동해안권 관광지의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KTX로 여름철 관광객이 몰릴 경우 승객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행 편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이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은 동해안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운행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에 수요 분석을 통해 증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통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객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열차 증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KTX 포항 노선이 개통 초기부터 승객 확보에 성공하면서 KTX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행 편수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달구지방법원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대입재수 준비 과정에서 A 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A 씨에게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게 하거나 흉기로 손과 얼굴 등을 스스로 찌르게 강요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날씨 때문에 망설였던 봄옷들, 오늘은 꺼내입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영천, 청도의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도 낮에는 23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입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출발하며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오전에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변덕스러웠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